네,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아,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이어서 39페이지 사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화면에 사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고형에는 정인, 5번 정인, 6번 정관, 7번 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인은 탐구하는 사람, 또 정관은 충실한 사람, 편제는 열정적인 사람. 네, 그리고 이 사고형은 모두가 사고로 한다는 말은 뭐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과거형의 특징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예, 많다. 특징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 생각을 해서, 그럼 생각을 하게 되면 걱정이 덜 하나? 그건 아니에요. 더 할 수도 걱정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어쨌든 생각을 안 하면 내가 괴로워. 왜? 정보가 이 세상에 정보가 나를 구해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모든 탐구를 하고 모든 정보를 내가 다 가져야 돼. 그래서 무식한 것은 무식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실한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이 조직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규정, 규칙, 법을 알아야 돼. 그걸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 모든 사람한테 법대로 공평하게 대해줘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나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공평하고 그러한 대우를 받고 싶어. 이런 유의 사람들이 정관이라. 반대로 낙천가의 실버는 뭐냐면 정보를 취득하는데 외부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취득해야 돼.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니면서 딱 정보를 취득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좋아하고 뭐 그런. 아무튼 두려움에 대한 것은 무식 정 정의는 무식한 것에 대한 두려움. 남이 나를 무식하다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충성가는 도움받지 못하는 두려움. 많은 사람들로. 그다음에 편제는 고통받는 게 싫어. 그래서 고통받지 않으려고 막 그냥 일부러라도 막 즐겁게 막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체를 갖다가 생각하는 자체가 싫어. 어, 그런 게 편제입니다. 자, 특징. 정의는 그래서 무식한 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탐구를, 그죠?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 정의는 약간 모성 본능입니다. 뭐든 수용하려고 하는 거. 포용력이 있고, 지각력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식 욕구가 많습니다. 아까 정관은 아까 이게 준법 정신을 안겼잖아요. 예, 합리적, 또한 관대, 또 희생과 배려가 있습니다. 평가인 변제는 활동성이 있고 명랑하고 인정을 잘 받아들입니다. 열정적 합력을 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5번은 자기를 생각할 때 이렇게 나는 깨달음과 같은 신령스러운 삶이 있다. 그걸 알미 있다고 느끼는 나는 이래 봐도 나는 도인과야. 예.
정말 나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으면 도인 가잖아. 그런데 이제 그 깨달음이 지식으로 된다는 거죠. 지식이 다 도인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그 정과는 뭐냐면 나는 안정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규칙을 너무 잘 알고 법을 잘 알고 나는 모든 것을 준법 정신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안정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낙천가인 현재는 그야말로 나는 삶에서 정말로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있어. 스스로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즐겁지. 자, 사회성을 보면 정의는 단순한 것과 파고들면 전문가 수준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점도 있지만 파고들면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오기 쉽다. 그렇죠?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는 뭐냐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죠. 뭐 역사를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순수한 그런 쪽에. 그 다음에 정가는 사람들이 소란을 피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다. 왜? 뭘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뭐냐면 사회성이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만나는 자체가 좋고 쉽게 친해진다. 항상 기쁘다. 교류 방식으로 정의는 토론하기를 참 좋아. 토론가. 그게 정의는 토론가가 좋아. 나의 생각을 열정적으로 남한테 알리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보통 보면 시사 프로그램 보면 와가지고 전문가라고 자기 나름대로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정인적인 스타일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막 피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과는 친한 사람이 아니면은 의심으로 감정을 나타낸다. 밑으로 좀 볼까요? 그래서 돼 있네. 나타내고 나타냄 이렇게. 음. 어, 그 다음에 교류 방식이 편제는 부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감정을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 말함을 한다. 뭐 그래. 자기 표현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막 친한 사람이 아니면은 의심으로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내지 않는다 그랬네요. 내지 않는다. 뭐가 정, 어, 정관이 그렇다기죠. 자기 친한 사람이 아니면은 의심을 하고 자기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그냥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 현재는 부정적인 것이라도 생각하고 감정을 솔직히 말한다 그랬죠. 애착해도 인간관계의 강렬한 관계와 초연한 관계를 교대로 가지고 있다. 뭐가? 아까 말한 대로, 정의는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크게 중시 않습니다. 그냥, 예, 초연하게. 그런 관계는 초연한 관계를 교대로. 예, 이게 뭐 깊은 관계도 아니고, 뭐 항상 이래, 내가 지식을 갖고 있듯이 뭐 그것은 하나의 나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뭐 초연한 거죠. 파고들지가 않는다. 정과는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울하고 변덕스럽게 합니다. 그게 갑자기 누가 연락이 안 오면은 정과는 막 어이구 내가 혹시 무슨 내가 잘못됐나 내가 무슨 규칙을 어겼나 내가 무슨 예? 그 사람한테 신뢰를 했나 막 그걸 먼저 따져가지고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 현재는 어떻게 하냐, 애착 태도가. 흥미롭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고 여행을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거죠. 좋아하는 거다. 자, 어린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어린 시절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향이, 자, 우리는 사주에서는 대운, 세운을 보잖아요. 대운이 초기 어린 시절에 만약에 정인이 왔다. 이렇게 정하면 방 안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부모가 이렇게 방 안에 너무 앉아있다고 야, 좀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뭐 책 보고 앉아서 계속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나의 모습이 공부만 했다. 포름을 좋아했다.
방 안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부모가 야, 너 좀 밖에 좀 놀아라. 이런 얘기를 좀 듣는 경이다. 그렇게 정인이 있는 경우에 지지에 정인이 있으면 뭐 갑자라든지 그렇지요. 무라든지 이 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기에 있으면 또 그 정인격 그런 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대운에서 내가 정인대운을 맞았다. 1대운 또는 2대운 1대운 1대운이 가장 내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2대운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 1대운 2대운 때 상당히 그걸 봐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정관의 경우에는 부모의 인정을 원했지만 통제당하고 싶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사실은. 하지만, 그래서 부모한테 막 지어 있는 건 싫다는 겁니다, 어릴 때. 편제는 어떠냐? 편제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부터 하고 명랑하고, 그런 참 대단하다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좀 옛날 명랑하고 막 잘하거든. 이저리지 하면서. 활력과 재주로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았다, 어린 시절에. 그런 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야를 자아개념 해보자. 지금부터 나에 대한 생각을 봅니다. 자, 생각신념. 그 정의는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식을 체계하는 것을 막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참 아는 게 많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는 나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을 한다. 정가는 다른 사람과 협력으로 작은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협력을 잘 기울이면서 세상을 살려고 하면 뭐니 해도 뭘 알아야 돼? 법을 많이 알아야 돼. 규칙을 알아야 돼. 다른 사람과의 예의를 갖다가 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예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편제는 뭐냐면 엄청 바빠. 뭐 역마살이 있는 것 같아. 편제는 역마살이 비슷해. 그러니까 항상 일주일 달력이 하게 펴 있어요. 오늘 월요일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가수요일은 뭐하고 막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이 참 바쁜 인생이다. 아, 나는 바쁜 사람이야. 그런 거 즐기는 거야. 갈망. 정인의 갈망은 정보를 모아야 이성적 결정이 정보를 많이 모아야 내가 판단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보를 무지무지하게 모은다. 그 다음에 정과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편입니다. 내가 설령 이런 것도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법에 이렇게 있는데, 규정에 이렇게 있는데, 규칙에 있는데, 내가 막 판단하는 것보다는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 우리 회사에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그럼 다른 사람이 그렇다 이러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현재는 차근차근 하는 계획보다 적극적으로 그냥 합니다. 불쑥불쑥 막 그냥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다니면서 그냥 적극적으로 어, 계획을 일을 한다. 감정. 그러니까 정의는 혼자 그걸 혼자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혼자 배우니까 혼자서 일하고 일을 또 가공을 하고 지식을 가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린다. 그뭐 컴퓨터하고 뭐 저 자료 정리하는데 이걸 맞겠지. 정가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이고 초조해진다. 그래서 정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직장 내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그냥 아주 따분해. 직장에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직장이 좋다. 그 다음에 편제는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이 많아가지고 열정적이고서 곧 새로운 것을 막 찾으러 다닌다. 새로운 것을 찾는다. 도전적이다. 성격의 역동. 역동은 성격이 말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성격은 어떠냐. 부정적인 성격을 보겠습니다. 정인의 역동은 행동, 대응이 현실과 무관한 개념이나 상상의 연결. 그게 현실적으로 써먹는 것보다도 그냥 논리 자체, 어떤 지식 자체에 막 빠져들어가서 스스로의 논리를 전개하고 막 그냥 그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뭘 대우시하고 실제 생활과 동떨어지는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경관은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고 뭐 조심조심 하는 거야. 다른 말은 뭐냐면 이 규칙에 위반하는 거 아닌가? 이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조심한다. 항상 법과 규칙을 따지니까. 아, 근데, 편제의 경우에는 내가 막 원하고 막 했는데 제대로 안 돼. 그 실망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아, 씨도 이거 안 되구나, 이거. 그렇게 되면 자꾸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가고 하면 불안해 하니까, 불안해 합니다. 그렇지만, 불안해 하면서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긍정적으로 또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에, 어떤 대응하는 행동에 대한 항상 긍정을 돌리고, 마지막에 막 불안하고 짜증 나더라도, 아이, 괜찮아. 털어버리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리는 게 현재라는 거예요. 위기, 정의는 감정을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냉정해지려고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뽑는 거예요. 좀 표현도 하고, 감정을 표현해버려야 마음속에 감각지잖아요. 그렇게, 막 생각이 있으면 마음에 그냥 정의정이잖아. 예. 그런 위기수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감정을 직접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는 충실하지만, 불안해지면 주위의 불만과 비난을 토한다. 만약에 정관인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지금 충실히 일했어. 근데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위상사가 나를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아. 그럼 슬슬슬 불안해하면서 나중에 누구보다도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거야. 불만. 그래서 정관인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진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공무원들이 정관이 많잖아요. 정관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경찰이나 군 이런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어떤 불안이 초래되고 하게 되면 불만을 엄청 더 많이 비난하고 토로하기 쉽다. 예. 그다음에 현재는 위기가 어떤 일을 하면 지루한 걸 참 많잖아요. 그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막 몸을 정을 숨쉬고 막 그냥 자꾸만 일을 바꾸라. 예. 그렇한 것이 없다. 네. 그것이 위기. 정인의 모순은 자 봅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해 밖으로 나가지만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만 허탈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걸 갔지? 하고 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 사람은 주로 뭐냐면 안에서 자료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런 데를 참 잘하는데 밖을 이제 나가서 경험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는 예, 허탕하고 어, 허탈해진 경우가 있다. 예,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들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위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아니, 내부적으로 자료 정리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예, 직업인 교수라든지 학자가 좋지 않을까. 예. 자, 그 다음에 정말은 나는 신임이 강하지만 항상 규칙에 동의하거나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항상 보면 어째 보면 정관인 사람은 항상 뭘 해야 돼요? 규칙을 지키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위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갖다가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불만을 토하잖아요. 그때는 안 지킨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또 안 지켜. 이게 모순이죠. 지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정관인 사람이 혹시 이런 나의 상사나 나의 동료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한가? 불안해서 지금 토로하고 오히려 지금 규칙대로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출근을 늦게 하고 하진 않는가? 이런 거를 무슨 차림? 알아차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하나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항상 무슨 차림? 알아차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내가 알아차림 잘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내 가족, 내 이웃, 친구들한테 이걸
전파를 하면서 상담해 줍니다. 그 상담가는 먼저 나를 알아야 돼. 그냥 분명 자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움될지 몰라요. 또 보세요. 참으로 좋은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음, 현재는 노순이 뭐는 쾌활하고, 심각하고, 어, 쾌활하지만 때에 따라 심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자기가 막, 신나게 놀잖아요. 그러면 하늘들 자꾸 부딪혀. 근데, 그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자꾸 그것이 반복돼서 자기가 안 되면, 이 뭐야, 이거 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는 순간, 쾌활한가 심각함이 교차되면서, 굉장히 망가집니다. 그러면 저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면 정신적인 예, 그 불안이 큰 그 불안이 오고 이제 정신 건강에 해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 자, 우리 그 정인인 사람은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생각하기보다 몸으로 느끼고 행동하기 어렵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서 항상 나의 몸과 마음과 몸은 행동이에요. 행동. 몸 행동. 행동과 말과 내 말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항상 관찰하고 알아차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는 몸으로 느끼고 행동하기 어렵다 해서 거꾸로 말하면 나는 항상 머리로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내 행동과 말과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관찰해보고 이 정인의 부정적인 게 뭡니까? 너무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예, 실천.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에 대해 예,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가져라. 음. 실제적인 일에. 그게 뭐냐면 탁상 공론한 일은 자꾸만 하지 말고 이제는 예, 실제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라. 실천해라. 규칙을 활용해서 실천해라. 그럼 실천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지난번 시간에 번호가 몇 번으로 가야 된다고 나왔었죠. 그런 걸 챙겨보세요. 정인은 몇 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걸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정관은 나는 불안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직면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어, 항상 왜, 왜 불안한지 응? 어, 인과관계 뭐 때문에 불안하지? 인과관계를 잘 살펴서 음, 불안의 원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사고 유형에 여기 있는 에, 정, 정인이나 사고유형 정인이나 정관이나 또는 이 편제의 경우에는 뭐에 집착을 합니까? 지식에 집착, 지식에. 그러니까 이런 왜 불안한지를 인과관계를 잘 살펴서 불안의 원인을 해소를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하고, 또 뭐냐면 정관이니까 또, 세상 사람이, 응, 나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줄 수,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런 걸 확실하게 알고 지나치게 그런 그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율기가 음. 지나치게 그 얽매이면 사람이 참 고지식 하잖아요. 그래서 고지식 하다고 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그러면 규칙 의미지 마라 뭐냐 하면 예,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자세를 그냥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지의 경우에는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어 여러 가지 동시에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장하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꼼꼼하게 꼼꼼하게 챙기는 거예요. 예. 챙겨 보는 것도 어, 좋다. 뭐 그리고 이제 이 변제의 경우에는 어, 챙기는 챙기거든요. 챙겨보는 거. 이런 거. 또 이제 이게 변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유흥에 빠지시기 때문에 음, 지난 흥을 너무 돋구다가 보면은 유흥에 빠지시기 때문에 에, 지나친 쾌락, 오락, 쾌락, 오락 뭐 이런 거를 에, 술 이거를 삼가해야 한다. 그렇게 정도로 삼가해야 한다. 삼가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음, 의지형. 자, 의지형 마지막 의지형입니다. 이제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의지형은 8번 지도자, 9번 조종자, 1번 개혁가. 그 8번 지도자는 외향적이고 정제인 개혁가는 내향적이다. 급제 8번, 평관 9번, 경계 1번, 8번 도전하는 사람, 9번 평화로운 사람, 1번 개혁하는 사람. 두려움은 급제는 통제당하는 거야. 내가 지배당하는 데 두려움. 평간 혼자 남겨지는 거야. 예.
말하자면 홀로 남겨지는 것, 굉장히 대단히 두려웁니다. 경계는 하자가 있는 것, 특히 부도덕적 하자가 있는 것. 특징으로서는 급제는 적극적, 지적, 부쟁심 있고 직선지요 결당 있고 협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는 초지일관, 수동적 평화 요구, 요거는 포용력과 수동적 평화 요구, 요거는 평화주의자라고 우리 했잖아요. 그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정제는 정확성, 확실성, 이상적 완벽주의자입니다. 대인관계를 보면 일부 본질, 세상에 뛰어들어 도전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없대요. 나는 삶에서 평화롭고 조화를 느낀다. 요거는 평안이죠. 다 같이 의지형은 울타리를 치놓고 급제는 외부에서 오는 적을 막는 거고 평안은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잘 지내는 거고 정제는 그런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이상을 실천하고자 해서 아주 꼼꼼하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사회성, 급제는 나는 리더십과 결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평가는 나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생각하고 정제는 질서를 정령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성은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일본도 뭐 자기를 볼 때 본질은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사회성을 갖고 있고 교류 방식으로 나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누가? 그때는 탁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평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묵묵히 지내면서 이렇게 조정해가는 거. 나는 그리고 정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시작제도는 그때는 나는 사랑이 많고 헌신적이고 내 식으로 통제한다는 게 그렇게 이제 급제인 사람은 자기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헌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식으로 통제한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평가는 상대방의 원하는 일에 내가 맞춰준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자꾸 맞춰주다 보니까 나의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내가 우울해진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나는 완전히 사람이 존재한다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사람이다 생각한다.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 보면 급제적인 사람들은 어릴 때 급제금을 받았다. 자, 이런 경우 있다든지 급제금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급제가 있다 이러면 벌 받으면서도 어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점을 자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 경우 막 아버님한테 막 우정 막 해서도 절대 그냥 막 도망가고 일하면서도 막 그냥 끝까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어린 시절에 이 어리서 봅니다. 누구 지금 보면 지금 이거는 8번이 9번이네. 평간 나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따른다.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간은 참을성이 많거든. 그렇게 어릴 때 평간을 따르면 엄청나게 뭐 어려움이 있어도 막 참고 그 견뎌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정제의 경우는 나는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는다.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그렇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개념. 자, 나에 대한 생각, 신념. 자, 급제는 나는 누군가가 맞으면 직선적으로 붙여진다. 그러니까 나한테 세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내한테 막 그냥 애걸 벗고 울고 그러면 마음이 막 좋아지, 약해지가지고 고개 드는데 내한테 개 들고 이러면 막 그냥 그대로 같이 막 펴붙으려고. 그러니까 누군가 맞으면 직선적이고 그쳐집니다. 그러니까 8번한테는 만약에 사람들이 같이 대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사람이 그런 사람은 막 내가 괜히 두드려만 하면 돈이잖아. 그러니까 8번한테는 그냥 무슨 전략? 그냥 사랑스러운 전략. 그냥 좀 내가 좀 약한 듯한 표현을 하면 8번인 사람은 그냥
그냥 막 사랑을 준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봐가면서 하면 돼요. 8번인 사람들. 8번인 사람들 잘해주면 그냥 안도 썩기도 다 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맞짱 뜨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 게 8번 유형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8번 유형인 사람 같으면 내가 그런 걸 알고 있고 굉장히 그것을 항상 자기가 주의를 해요. 그래서 항상 뭐 하기를 아까 8번 형인데 2번 쪽으로 가야 되니까 감정형 서로 공감 능력 이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는 지금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몇 분이에요? 저게 9번이네. 나는 사람들이 실수를 잘 지적하지 않는다. 맞아요. 9번 사람들 지적 안 해, 말 안 합니다. 9번만 사람들이 절대 자기 자식이라더라도 지적을 잘 안 합니다. 또 스스로 알게끔 놔줍니다. 또 생각 신념에 정제는 나는 무언가 옳은 일을 해야 된다.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해야 돼. 나는 옳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 범생이죠, 범생. 범생. 자, 갈망. 급제는 다른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추진할 때 많은 힘을 얻는다. 자기가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불가능한 것을 막 추진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평가는 사람들은 나를 뒤가 산만하고 답답하다고 말한다. 답답하다. 어디 가서 뭐, 살림이 어려우면 밖에 나가가지고, 좀 뭘 구워오기도 하고, 양식도 주고 구워야 되는데, 막, 그냥 그대로 막 굶고 있다. 답답하죠, 뭐, 부인 입장에서. 또, 마지막에, 이게 이제, 정제의 경우는 나는 작은 실수해도 솔직히, 실수 작은 거 해도 막, 자기 실수도, 그렇죠. 자기가 자식이 실수하는 것도 그냥 못 참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실수한 것도 못 참는단 말이에요. 문제란 사람이. 골치 아프지요? 감정. 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 8번형의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이 있으니까 권력을 주려고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하고, 뭔가 모르게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너무 맞잖아.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뭐, 무슨 근성이라 하다가, 그리고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근성. 자, 그 다음에 평가는 현실의 갈등에서 화를 내기보다는 물감으로 그냥 자기, 자기를 그냥 참는 게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게 말아. 규칙이나 원칙을 이거는 정제는 규칙이나 원칙을 이런 사람 보고 화가 막 난다. 옳지 않고. 협동. 자, 마지막으로 이제 봅시다. 나는 배신감을 느끼면 공격적이 된다. 맞아요. 배신감도 공격적이 된다. 평가는 나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다. 그 다음에, 정제는 남에게 일을 맡기는 게 힘들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지? 보세요. 위기, 급제, 거부당하면 배반당하니라가 두려움이 챙겨서, 어, 진짜 거부당하는 걸 매우 싫어한다. 나보다 싫어한다. 그리고 치욕적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평가는 나는 빨리 결정하고 정리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다. 빨리 결정 안 해. 자꾸 뒤로 미루고 해버려. 그리고 정제는 섬세하고 부드럽지만 완고해지면 타협과 양보를 안 해. 타협 절대 안 해. 내 고집을 취해버려. 타협 양보를 안 한다. 모순 급제는 나는 약해지는 것이 싫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을 싫어서 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여. 약한 게 싫어. 그래서 강한 채 하면서 강한 듯이 보이려 하니까 막 부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간. 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는데 나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정제는 나는 스스로 엄하게 자책하여 결과적으로 우울해진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한다. 자책. 뭐 이것도 못했나. 뭐에 돈 들었는데 하사에 대한 돈 때문에 이걸 내가 못 했냐 하면서 막 스스로 막 자책을 한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자, 그때는 사람들 내 안에 부드러운 면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 혼자 있어야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어, 감정형과 같이 이렇게 뭐냐면 감정 주로 공감하는 거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급선무죠. 급선무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예, 이것도 이 사람도 바라는 바 없는 마음으로 풀어라. 예. fik션이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니까 예. 픽션도 베풀지만 바라는 마음 많이 가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억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 자, 평가는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존재와 필요를 주장하기 힘들다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자신의 에, 에, 장을 이렇게 표현 하는 그런 습관을 조금씩 들이대요. 처음부터 막 할 수는 없지만 습관을 좀 들인다. 들여야 한다. 필요하죠.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신이 주장하는 말 습관을 들여야 한다.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막 쏟아내야 돼. 쏟아내는 게 쏟아내는 마음에 있는 걸 막 쏟아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웅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웅변. 음. 이런 학원 같은데 어릴 때부터 애들 그런 게 편간이 많으면 웅변 학원 데 가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으시게 된다. 웅변에 가서 연설하는 거, 연설하는 거. 어, 그 연설을 하면 되죠. 연설. 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제는 나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기 힘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제는 너무 완벽하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 이 세상 일을 세상 일을 항상 세자가 저안 되네. 뭐야? 세상 일을 항상 완벽하게 하게 할 할 수는 없다. 점을 인정해요, 인정.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일을 항상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실수도 있다. 실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말레죠. 한 번 실수는 연가지 상사다. 이 말이 뭐냐? 실수. 사람이 전쟁터에서, 응? 전쟁터에서 실수해서 일진일퇴를 하는 법인데, 일진일퇴. 한번 쳐들어가고 한번 물러서는 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작전 실패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무조건 완벽하게 내가 하는 완전 무게된다는 걸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공황장애나 완벽주의자들이, 빠지는, 그런데, 에, 정신적인 그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내모손이지. 그래서 세상 일은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잘했어 하고 자신한테 뭐래 어, 칭찬해주기.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개별적인 것은 또 항상 또 이해해줘.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이것이 모든 게 다 들어갔어요. 자, 애니그램의 이론과 우리 십성의 이론이 꼼꼼하게 이 빠짐없이 다 들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해서 위기 이거 보면 아시지만은 뭐까지 나와요? 어, 어린 시절, 신념, 갈망, 감정 다 나오잖아, 이제. 이러면 그 한 분의 그 인생을 알 수가 있거든. 대신 이걸 응용할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스님이 항상 얘기지만은 일주를 중심으로 살펴라. 일주가 됐냐 먼저 보고, 월주도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일주, 월주 두 개만 살피면 그게 다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정제다. 또 내가 만약에 급제가 있다. 급제 정제 두 개 있으면 그 두 개를 딱 놓고 어? 급제가 몇 번이냐 하면 8번이잖아. 근데 정제도 1번이네? 같은 그룹이 들어있거든. 아, 그럼 나는 의지작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내가 상담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이런 영향이 많잖아요. 좋은 점, 장점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면 반복해서 어째 한 번에 다 해야지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뭘 풀면 그 사람의 그걸 풀면은 꼼꼼하게 이렇게 맞춰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지난번에 드렸던 우리 애니그램 자기가 몇 번, 근데 그거 변합니다. 꼭 그게 평생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한 번 또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가면서 또 이런 경우 이랬는데 애니그램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되게 분류가 비슷비슷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해서 어, 애니그램을 계속 풀면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애니그램 풀지 않아도 이런 해설 공부를 통해서 그 어떤 대략적인 그런 분들의 성격을 알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문진법이거든. 항상 사람을 대화를 하고 대화 속에서 뭔가를 갖다 찾아내는 거. 오늘 열심히 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는 음, 뒤에 건데 요거는 그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간과 일지의 상당 이런 거는 속속 서로 공부하시고 일진별 성격과 문제 제공법 이런 걸 자 바로 답자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데 사례를 자 선생님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음, 지금 자 현재 간목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일주가 간목인 사람 자주를 하나 이렇게 미리 나가서 하면 바쁘니까 미리 이렇게 이제 뭐 김혜진님이나 그 남은주님이나 독특향심에서 내 아는 사람이나 하면 그 중에서 간목 내년 다음 주 간목이니까 간목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세요. 사주하고 대운까지 생년월일시하고 뭐 직업 간단한 소개 뭐 직업 뭐 등등등 해서 간단한 소개서 해주면 같이 내가 미리 해놨다가 한꺼번에 쭉 풀자고요. 그러면서 이 간목을 정복을 해가는 거라. 이걸 계속 하나하나 읽어가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잘 읽어가지고 다루면서 서로 서론다고 질문다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나가는 걸로 그래 원칙을 세워서 꼭 보내주세요. 몇 개나 좋으니까. 그래서 그분 특히 생년월일 시 양력이나 음력에 표시해 주시고 뭐 이름까지 필요 없고 뭐 누구 이렇게 표시만 하고 A씨, B씨 이렇게 이름 A씨, B씨 이런 식으로 A, B씨 이렇게 하고 직업 제일 들어가는 게 직업을 문제 해주시고 나이는 그건 생 나오니까 직업하고 현재 그분이 현재 당면한 문제 어떤 게 가장 잘 문제가 되는지 궁금한 이런 것들 하면 풀어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또 여기다가 성격적인 그분이 문제가 있고 그럼 더욱 좋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데 도움 되니까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더욱 좋다. 꼭 한 분이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완성도를 높이고 이 학기는 사례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답을 여러분들이 쭉 문제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이 풀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에 이번 학기 다음 학기까지 계속해서 풀어보는 걸 쭉 해나갈 거예요. 그래, 과목이 만약에 사례가 많으면 뭐 오늘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점점 우리가 공부에 재미도 붙고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배운 이저 애니그램을 결합해서 하는 걸 갖다 기준합니다. 그 앞에 요걸 부분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죠.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다른 일이 봤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차이가 났습니다. 뭐 동일했습니다. 이런 걸 해서 사례를 들면 선생님도 그 사례를 가지고 연구에 도움이 되게끔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네, 잘 예, 들었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뵙고 건강한 또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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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음.